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철강업종과 건설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김동아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GS건설 2편이 되겠습니다. 자, 1편에선 기본적인 기업 개요나 재무적인 부분을 확인을 했었다면 2편부터는 차트도 같이 보면서 현재 주가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그리고 산업의 현황이나 올라갈 만한 재료, 더 나아가서 거시경제까지 같이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게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제 미국의 3분기 GDP 잠정치가 좀 발표가 됐어요. 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굉장히 신기하죠.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물가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론대로라면 경제와 물가는 동시에 잡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동시에 채권 시장이 정말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얼마 전 10년물이 5%에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자, 지금 4.25% 정도에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연준은 무엇보다 자산 시장에 고삐 풀린 모습을 좀 심하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경제가 성장하는 게 이상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연준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자, 성장을 살짝 둔화시키면서 슬금슬금 물가를 잡는 게 연준의 목표인데, 자, 이렇게 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한다면 파월이 또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연설을 통해 시장에 채찍질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경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실 이 부분도 어제 채권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 한몫을 했다고 봐야 하는데, 자, 이거는 실질 소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개인 소비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데, 자, 보시면, 자,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소비는 미국의 GDP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이런 작은 균열에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자산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혹은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시에 한국의 10월 산업활동 지표도 나왔어요. 자,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를 했는데, 자,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단 순서가 좀 잘못이 됐어요. 자, 큰형님인 미국이 먼저 꺾이고 금리나 뉘앙스를 전 세계에 좀 풍겨주면서 국내도 따라가는 그림이 좀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준금리는 5.5% 그리고 한국은 3.5%입니다. 자, 이미 2%의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낮추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원달러 환율 급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는 자산시장에 좋은 환경이 슬슬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GS 건설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주봉 차트인데요. 자, 코로나 회복기부터 여기까지는 정말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자, 이제 현대건설도 2021년 7월부터 이렇게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근데 GS건설은 작년 3월까지 계속 릴레이를 하다가 이제 좀 내려왔는데, 물론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얼어붙기 시작을 하면서 대부분의 건설주가 크게 빠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자, 결정적으로 여기서 이제 붕괴 사고가 좀 발생하게 되면서 코로나 사태에 거점을 깨고 지금 이 하단에서 바닥을 형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건에 대해서 결론부터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10개월 영업 정지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봐요. 만약 제조업이 10개월 영업 정지를 당했다면 사실상 문 닫아라 뭐 이런 소리지만, 건설업은 아시다시피 수주산업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신규 수주를 못 받을 뿐이지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돼요. 자, 물론
절대로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 철근 누락 같은 거 정말 처벌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로서 냉정하게 지금 상황을 딱 놓고 보자고요. 자, GS건설의 수주잔고는 약 50조 이상입니다. 자, 이 중에서 돈 안 되는 광급공사가 약 5조고요. 돈 되는 민간주택공사가 31조 정도예요. 자, 31조. 이미 몇 년간 전혀 걱정이 없는 수주를 받아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이런 분 계실 것 같은데, 아니, 그건 그거고, 10개월간 영업정지 받으면 주택공사 수주 못할 거고, 결국 나중에 실적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자, 이 부분도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주택시장은 금싸라기 땅 빼고는 건설사들이 거들떠도 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공공분양 같은 거, 지어주면 지어줄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아예 입찰도 안 하고 있고요. 진짜 문제는 곧 있을 강남이나 용산 쪽 수주 경쟁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딱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글쎄요. 저는 일단 GS건설이나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사태로 정신을 좀 차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누락된 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 이거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건 GS건설 같이 대형 건설사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대략 1조 정도가 올해 3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큰 적자를 좀 기록한 상황인데, 저는 이번 재시공 결정권으로 지금 GS건설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을 대표하는 1군 건설사가 철근 누락이라든지 뭐 저품질의 철근 누락으로 순살 자인이 뭐니 하면서 개망신을 당했는데, 자, 다른 아파트 시공에도 과연 철근 누락이라든지 저품질의 강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당장 4분기 공사분부터 이런 원가율이 크게 상승을 한다고 해도 결국 이런 부분은 잃었던 주택시장의 신뢰를 상당 부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GS건설은 이번 사태로 밴드의 최하단을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그어진 선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무서워 보이는 자리지만, 진짜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서 0.4배 수준으로만 회복한다고 가정을 해도 지금 자리부터 최소 3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자, 여기서 만약 내년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찾아오고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동시에 GS건설의 주택시장에 대한 신뢰가 살아난다면, 다른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0.6배 수준으로 회복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좀 오버해서 이런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빠르게 영상을 찍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